차상화 씨는 30년 전부터 우리나라에서 커피 재배를 하기 시작했는데요. 지금은 약 19,800제곱미터의 온실에서 5만 그루의 커피 나무를 키우고 있습니다. 여기 있는 게 전체 다 아라비카 커피 나무예요. 아라비카 커피는 세계적으로 많이 재배되는 품종으로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곳에선 블루마운틴과 게이샤를 비롯해 약 10가지 종류의 다양한 아라비카 커피를 생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에티오피아 고산지대에서 자라는 커피가 어떻게 우리나라에서 재배가 가능한 걸까요? 에티오피아의 기후에 어떻게 이 커피가 지금 적응을 하고 자라고 있는지, 그래서 기후 모사라는 걸 했어요. 지금처럼 고산지대의 환경을 똑같이 조성하기 위해 우여곡절이 많았다는데요. 브라질의 여러 농장을 찾아다니며 토양을 확인하고 재배 기술을 배워와 우리 땅에서 품질 좋은 커피를 키워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일인지 커피 온실안이 뿌였습니다.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네, 이 안에는 지금 우기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커피나무에 물을 주는 수준을 넘어 비가 내리는 우기의 날씨를 재현한 것이라고 합니다. 뒤에 얘네들은 이제 우기를 느끼는 센서들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젖어지면서 아, 우기구나 느끼면 꽃대가 나와요. 요게 커피 꽃들이거든요. 꽃이 떨어지고 바로 열매로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우리가 1년 한 번 꽃 피우고 기다리는 것보다 따고 그 자리에 또 꽃을 피우고 같이 수확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들면 적은 시설을 가지고도 충분히 가능하고요. 우기와 건기를 반복적으로 만들어줘 꽃을 여러 번 피우게 함으로써 1년 내내 수확을 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주는 거라네요. 이번엔 작업자가 밀림처럼 울창한 커피나무를 해치고 안으로 들어가는데요. 뭘 하러 가는 걸까요? 나무들이 너무 잘 자라서요. 커피나무를 키우는데 손이 제일 많이 가는 일은 전지 작업이라고 합니다. 거의 매일 잘라줘야 한다네요. 커피 나무들 같은 경우에는 이 측지가 많이 나올수록 열매들이 많이 열려요. 그러니까 측지 유도를 하려면 햇빛이 이제 들어와야 되잖아요, 아래쪽으로. 안 그러면 위쪽만 지금 계속 햇빛을 보는 구조가 되면 아래쪽에 잎이 다 떨어져요. 현지에서처럼 넓은 공간에서 키우면 가지치기를 적게 해도 되지만 좁은 공간에선 나무 아랫부분도 빛을 받을 수 있도록 잘라줘야 합니다. 이번엔 뭔가를 뿌리는 것 같은데요. 호기성 미생물로 퇴비를 만들어요. 순간적으로 빨리 밀도를 채우기 위해서는 양분이 좀 더 작고 해줘야만 이제 더 좋은 품질의 커피를 생산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기후가 다른 우리나라에서 커피를 키우는 건 쉽지 않은데요. 그래서 해줘야 할 것들이 많습니다. 지금 저희가 억제 재배라는 걸 하기 위해서 이제 화분에다가 지금 나무를 심고 있어요. 측지들을 많이 만들어낸 다음에 전체 이제 높이를 맞춰서 전정을 하죠. 네, 전정을 하고 나면 이제 본 하우스로 이동을 하는 거예요. 화분에 나무를 심으면 쉽게 흙을 말릴 수도 있고 수분을 주기도 쉬워서 우기와 건기를 만드는 게 용이하다고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커피 수확이 시작됐습니다. 한여름인 7월달과 8월달 2달을 제외하고는 1년 내내 수확을 한다고 합니다. 지금 여기 가지가 이렇게 있잖아요. 네. 눈 열매의 그 줄기 이 부분까지 이렇게 꺾어버리면 아, 여기가 손상이 돼서 다음에 여기서 열매가 나오지 않아요. 꼭지에서 이렇게 돌려주세요. 사실 커피나무 높이가 3m 정도 되기 때문에 수확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와, 이렇게 오르락내리락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가 지금 재배하는 방식이 밀식 재배잖아요. 그러니까 위로 키우는 구조예요. 일일이 익은 정도를 확인하고 손으로 수확해야 하는데요. 수확 시기가 지나면 가공한 후에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적당한 때 수확하는 것이 중요하다는군요. 전체 하면 100톤 정도의 체리가 생산이 되고 그중에 10% 정도가 생두로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전체 이제 생두리 양으로 따지면 한 10톤 정도 되는 거죠. 수확 후엔 열매를 세척하고 이물질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네. 이게 꽃이에요, 꽃. 꽃들이 이렇게 붙어 있어요. 꽃도 있고 네. 얘네들이 있으면 네. 발효를 하는데 네. 다른 향을 만들어내거든요. 얘네. 꽃뿐 아니라 위에 뜬 밀도가 낮은 열매도 제거해야 좋은 커피를 만들 수 있습니다. 사람들한테 보여주기 위한 커피만 재배하는 게 아니라 품질이 일단은 좋게 나오고 그 품질을 가지고 한국에서만 맛볼 수 있는 향을 우리가 만들어내야 되니까. 이물질을 걸러내고 깨끗이 씻고 나니 커피 열매 본래의 색이 나옵니다. 다음엔 커피 열매를 기계에 넣고 껍질과 생두를 분리해 줍니다. 커피를 싸고 있는 뮤실리지라는 성분을 여기서 분해를 시킬 거예요. 이번엔 커피 맛을 내는 중요한 요소인 발효 과정입니다. 저희 농장만의 미생물을 투입을 해서 외피에 붙어있는 미끈거리는 성분을 생두와 함께 발효하면 커피 품종 특유의 향이 남아 풍미를 배가시킵니다. 분해시키고 분해시킨 상태에서 이제 안쪽에서 발효를 들어갈 겁니다. 생두 손질이 끝났습니다. 발효 건조까지 보통 5일 이상 소요된다고 합니다. 쌀 농사 할 때 손이 많이 간다 그러잖아요. 예전에부터. 그래서 쌀 한 톨을 갖다가 귀중하게 여겨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커피도 마찬가지예요. 생두를 들고 근처의 로스팅실로 이동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생산된 원두에 장점이 있을까요? 신선한 거죠. 저희가 승부하고자 하는 거는 품질이에요. 품질이 제일 좋아 못하는 얘기를 듣고 싶은 거니까. 이제 마지막 과정인 로스팅. 한 번에 5kg 정도씩 하는데 200도까지 예열한 후 생두를 투입. 10분 내외로 볶아내 빠르게 냉각을 하면 로스팅이 완성됩니다. 한국에서 재배하는 커피가 전 세계로 계속해서 나갈 수 있을 정도의 생산량을 확보하고 싶어요. 생산도 1등, 그리고 품질화에 대한 것도 1등. 이쪽으로 저희는 전념을 하고 싶어요. 경기도 용인시의 한 로스팅 전문 공장. 공장 앞마당으로 대형 트럭 한 대가 들어왔습니다. 과테말라 생두 다음 달에 입고될 컨테이너가 있는데 지금 급하게 소진되면서 국내 거를 좀 급하게 좀 수급을 했어요. 보통은 20톤 이상 대량으로 생두를 수입하지만 오늘은 생산 물량이 모자라 급하게 소량 입고했다고 합니다. 생두가 도착하자마자 작업자들이 정리를 시작합니다. 이 몇 킬로예요? 이게 지금 69kg예요. 지금 60대 정도 되니까 한 4톤? 4톤. 높이가 네. 다르니까 저희가 이제 밑에 12개씩 싸기도 하고 4개 싸기도 하고 10개 싸기도 하고 부지런히 마대를 옮기는 작업자들. 그런데 70kg 가까이 되다 보니 성인 남자 2명이 들어도 쉽지 않은 무게입니다. 조심. 지체되면 로스팅도 늦어지기 때문에 빠르게 작업이 진행됩니다. 팔레트에 올린 후엔 원두 마대 표면에 랩을 꼼꼼히 감아줍니다. 랩을 감는 이유가 이제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생두 수분을 이제 날아가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랩을 꼭 해줘야 돼요. 보기엔 쉬워 보이지만 허리를 굽히고 반복해서 계속 돌아야 해 작업이 생각보다 고됩니다. 이게 제일 힘들어요. 왜요? 랩 감는 게 생두 치는 것보다 더 힘들어요. 이게 약간 네. 군대에서 오리걸음으로 네. 걷는 느낌이라고 해요. 한국인의 연간 커피 소비량은 2023년 기준 1인당 405잔으로 세계 평균 152잔의 2배를 웃도는 수치고 커피숍 시장 규모도 미국, 중국에 이어 세계 3위입니다.
그렇다 보니 수입되는 원두도 점점 다양해지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이곳은 블렌딩을 전문으로 하는 로스팅 공장이다 보니 다양한 원두가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다 합쳐서 한 10종 정도 돼요. 이제 원산지마다 맛이 다 달라요. 이제 블렌딩을 좋은 맛을 만들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섞죠. 작업자가 마대를 들고 어디론가 이동하는데요. 생두 투입부입니다. 투입부엔 먼지나 이물질이 들어가면 안 돼서 청결을 위해 로스팅실과 분리했다고 합니다. 이걸로 최대한 피면 한 8kg 정도 풀 수 있습니다. 투입에 앞서 생두를 저울에 올려 무게를 측정합니다. 얘가 보시면 마대가 비슷하죠? 똑같은 거 아니에요? 똑같은 게 아니에요. 아, 가격 공정이에요. 얘는 이제 시다모 G4고요. 네. 얘는 이제 얘가 제페 G3. 그래서 제가 바쁘게 정신없이 할 때도 이거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로스팅 후 원두를 섞어 맛을 내는 것이 아니라 선 블렌딩을 지향하고 있어 로스팅 전 생두를 미리 계량해 섞는 작업이 중요합니다. 쉽게 말해서 레시피가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 업체마다 들어가는 품종이 있고 그 비율이 다 다릅니다. 그 비율을 보고 맞춰서 계량을 해서 넣고 하는 게 이제 로스팅의 시작입니다. 생두를 투입구에 넣기 시작하는 작업자. 한 번 작업에 들어가는 양은 정확하게 150kg입니다. 왜 붓는 거예요? 이쪽 구멍이 안쪽에 있어요. 그래서 요걸 이제 코일을 따라서 쭉 따라갖고 에어 필터에서 먼지를 한번 거치고 그다음 저쪽으로 넘어가서 로스팅 기계에 투입이 됩니다. 먼지를 털어낸 생두는 외부의 공기가 닿지 않도록 벽과 천장에 이어진 관을 통해 로스팅 기계로 이동합니다. 대형 기계가 즐비한 공간. 이곳에서 커피 원두의 가장 중요한 공정이 진행됩니다. 생두 투입량이 이 대형 기계는 150kg, 하루에 생산할 수 있는 게 3톤에서 5톤까지도 할 수 있어요. 350도 화력으로 예열된 로스팅 기계에 깨를 볶듯 생두를 통에 넣고 굴리며 가열하는 형태로 17분에서 18분 정도 로스팅이 진행됩니다. 이때 원두의 볶아진 상태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신호는 바로 소리입니다. 볶음되는 과정 중에 이제 우리 팝콘 튀듯이 탁탁탁탁탁 하는 이제 원두가 튀는 소리가 들려요. 근데 원두는 2번 튀어요. 소리를 한번 들어볼까요? 소리에 귀를 기울이던 작업자가 갑자기 로스팅 기계로 올라가 원두의 색깔을 확인합니다. 원두의 상태를 알 수 있는 첫 번째 방법이 소리라면 두 번째는 색깔입니다. 일반상으로도 잘 보는 게 좀 필요해요. 육안으로도 그게 달라요? 네, 색이 달라요. 이게 이제 볶음도라고 하거든요. 고기를 굽는다고 생각했을 때 이제 굽기 정도 막 변화가 되면서 초 단위로 이제 타기도 해요. 그래서 확인을 계속 해주는 작업이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로스팅이 진행되는 동안 한시도 기계 곁을 떠날 수가 없습니다. 원두의 상태가 원하는 맛과 향에 도달하면 바로 밖으로 배출해 온도를 내려줍니다. 급냉이라고 하는데요. 그 상태에서 안 식혀주면 그 원두가 열을 많이 머금고 있어서 진행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걔가 탈 수가 있죠. 드디어 로스팅이 끝났습니다. 그런데 아직 작업이 끝난 게 아니라네요. 이물질 검사를 해야 합니다. 40가우스 정도 돼요. 자석이에요? 철 성분이 있는 돌 아니면 정말 철 그런 애들을 여기서 잡아주는 거잖아요. 얘가 이걸 관을 타고 원두가 다시 일로 올라가요. 로스팅을 마친 원두는 총 2번의 선별 과정을 거치며 이물질뿐 아니라 크기가 작은 원두까지 모두 걸러집니다. 원두 상태는 이 손으로 들어가면 깨끗해요. 로스팅이 완료됐습니다. 노란색의 생두가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원두색인 진한 갈색으로 바뀌었습니다. 로스팅된 원두를 작업자가 따로 담습니다. 오늘 원두 로스팅 된 거를 이제 QC팀에 이따가 보내야 돼요.
작업이 끝난 원두 샘플을 한 곳에 모아뒀습니다. 네, 오늘 국분. 네, 국분입니다. 네. 작업자가 원두를 들고 사무실 안으로 들어갑니다. 커피 맛 테스팅이고요. 예. 고객에게 그 커피가 정확하게 똑같은 원두가 전달이 돼야 되기 때문에 매일 해야 됩니다. 표준 규격의 원두와 비교해 맛을 평가하는 건데요. 원두를 일정량씩 컵에 담아 뜨거운 물을 부어 맛과 향을 확인합니다. 이제 커핑이라 그래서요. 향을 먼저 1차적으로 맡고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위에 올라온 원두는 빼고 저희가 이제 시음을 셋이서 세 분이서 같이 진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커핑 테스트는 로스팅이 완료될 때마다 반복해서 진행하는데요. 육안으로 확인하는 건 한계가 있어서 테스트를 통해 맛은 물론 향까지 꼼꼼히 체크한다고 합니다. 커피는 아로마이기 때문에 아로마를 체크를 하는 거는 이제 기체화 시켜서 하는 게 더 확실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표준 맛은 어떤 종류의 커피를 만들어지든 모두 어울릴 수 있도록 중간 맛에 맞춘다고 합니다. 아메리카노에도 잘 맞아야 되지만 라떼나 기타 다른 음료에도 잘 맞아야 되기 때문에 블렌딩을 해서 맛을 찾아내고 다른 커피들과 잘 어우러질 수 있도록 만들고 있습니다. 로스팅은 하루에 20번 이상 반복해 진행하는데요. 많을 때는 원두가 하루에 총 3톤 정도 생산된다고 합니다. 이제 그러면은 끝난 거예요? 이제 끝났으니까 이제 여기 이제 클린 작업. 작업자가 어디선가 긴 봉을 들고 오는데요. 뭔가 했더니 조명입니다. 로스팅하고 냉각할 때 이렇게 찌꺼기 같은 게 하부 쪽으로 떨어져요. 네. 이게 많이 쌓이면 불씨 같은 게 이 하부 쪽으로 떨어지면 이게 화재 위험이 있거든요. 또 찌꺼기들이 공기 구멍을 막아서 제때 빼주지 않으면 커피 맛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냉각기 하부 공간이 겨우 성인 한 명이 들어갈 정도밖에 되지 않아 들어가는 것부터가 난관입니다. 옴짝달싹도 못할 정도로 좁은 공간인 냉각기 하부 청소. 이게 쌓이다 보면 안 떨어져요. 헤라로 막 긁어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매일 해주는 게 청소하기가 훨씬 편해요. 냉각기 온도를 식히고 청소하지만 겨울에도 땀이 날 만큼 뜨겁고 높이가 70cm밖에 되지 않아 누워서 청소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와, 이거 눈에 엄청 들어가시겠어요. 좀 익숙하니까. 그래도 이게 하루의 마무리니까 오늘 하루 이것만 하면 끝났다. 이렇게. 힘들지만 안전을 위해선 꼭 해야 하는 작업입니다. 뭐 이 정도만 해도 된 것 같아요, 여기는. 네, 들어갈게요. 30분 만에 겨우 밖으로 나왔습니다. 하루 정도. 이게 좀 많이 힘들어요. 항상 이제 기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이제 저희한테 이제 주문해 주신 고객분들이나 매장분들, 업체분들한테 약속 시간, 약속 기일에 맞춰서 보낼 수가 있죠. 이제 포장만 남았습니다. 포장은 판매처에 따라 200g과 500g, 1kg 이렇게 세 종류로 나눠서 진행됩니다. 그리고 이 단계에서 한 번 더 이물질 검사를 합니다. 마지막 저희 이물 검출하는 과정입니다. 여기서 웬만한 이물들이 걸러진다고 보시면 돼요. 여러 작업자의 손을 거쳐 정성으로 만들어진 원두가 포장까지 마무리됐습니다. 이제 전국의 커피 전문점으로 배송돼 많은 사람들에게 향긋한 여유를 선사하길 바라봅니다. 제일 좋은 건 힘들어도 이제 고객분이나 이제 매장 점주님들 이제 이번 커피 좋다. 그러면 너무 기분 좋죠. 네.